빅데이입니다. 빅데이. 대체 왜 빅데이라고 하는 것이냐? 기사 보실까요? V제로 김건희 오늘 1심 선고일입니다. 도이치, 샤넬백, 명태균 관련한 이런 혐의들 처음으로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오후 2시 10분입니다. 일명 제목에 나온 것처럼 V제로라고 불리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오늘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법원에서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죠. 일반인에 대해서 생중계를 처음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2시 10분이 되면 저희 MBN도 특보를 통해서 생중계 소식을 바로 또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이 동아일보는 V제로라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자신을 이렇게 얘기를 했죠. 들어보실까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국민에게 뭐 하실 말씀 항상 죄송합니다.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 전달했다는 자소서 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속필사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혐의 3가지 여전히 모두 부인하신 입장이십니까? 가방 시계 안 받았다는 입장이신가요?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국민의 알 권리 등 종합해서 금일 법정 촬영 신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 촬영 기기의 종류 및 개수와 협의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추징금 9억 4천여만 원을 구형을 했는데 볼까요? 지금 현재 오늘 나오는 1심에서 혐의는 총 3개입니다. 크게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해서 징역 11년, 이 금품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이 해서 징역 11년, 벌금 20억, 추징금 8억 1,144만 원. 그리고 이 명태균 관련 건이 바로 이거죠. 무상 여론조사 관련해서 징역 4년, 추징금 1억 3,720만 원. 합하니까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그리고 추징금 9억 4,800여만 원이 이 구형이 됐죠. 구형은 재판부에 검찰이 이렇게 주세요, 선고를 내려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건데 오늘 이제 재판부의 판단이 나옵니다. 근데 김 여사 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관련해서 내가 샤넬 가방은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어요. 대가성은 없습니다. 그래프 목걸이는 받지도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선 저변 부인하고 시세 조정 난 이건 모릅니다. 모르는 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론조사, 무상 여론조사 관련해선 명태균이 영업용으로 해서 그냥 너도 나도 다 뿌린 겁니다. 내가 의뢰를 하거나 목적이 내가 줘 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징역 15년을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송영훈 변호사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오늘 몇 년형을 선고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오후 2시 10분이면 결론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 제가 어떤 숫자를 예상하는지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만은 저는 특검이 구형한 것과 같은 15년 같은 중형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보다는 낮게 나올 그렇게 거다. 예상하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특검이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을 빼고 주가 조작과 알선 수재만 가지고 징역 11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네. 그 전제는 주가 조작, 즉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서 주가 조작의 이득액이 8억 1천만 원으로 특정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관련된 공범들이 모두 재판을 받아서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 공범들 중에서 법원에서 이득액이 특정된다고 판단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의 그 시세조정 양형 기준에서 가장 낮은 구간, 그러니까 1억 원 미만의 이득액인 구간으로 가서 법원이 양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유죄 확정된 사람들은 전부 다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물론 김건희 씨는 이후에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했다는 의혹,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혐의를 부인해온 점 등등이 작용해서 그보다는 양형이 높게 나오겠지만 네. 1억 미만 구간으로 갔을 때 양형 기준을 보면은 가중 영역으로 가도 최대가 2년 6월입니다. 그다음에 알선 수재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죠. 뇌물이 아닙니다.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아무리 가중을 해도 7년 6개월인데요. 알선 수재는 양형 기준이 없어요. 다만 법원은 실무적으로 구성 요건이 거의 비슷한 변호사법 위반의 양형 기준을 참조를 하는데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 구간으로 가면 가중 영역으로 가도 최대가 3년 6개월입니다. 네. 그러면 이 둘을 합해도 6년이잖아요. 법원이 단순 합산 방식으로 양형을 하진 잘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4년에서 6년.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만약에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는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본다면 실형이 나오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나 하고 봅니다. 지금 4년에서 6년 플러스 알파인 건데 플러스 알파가 그냥 그 부분은 명태균 건 관련해서 무죄가 날 수도 있다. 그럼 15년을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절반도 안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신 거예요. 근데 또 명태균 씨 부분은 무죄는 아니고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집행유예가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무죄는 아니다.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근데 이게 조현선 변호사님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한덕수 전 총리는 원래 15년을 구형을 했는데 23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게 구형보다 8년을 얹어서 선고를 했네라고 했는데 혹 이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그 한덕수 전 총리 선고 전에도 아마 이와 같은 대담을 나눴던 것 같은데 그때도 예측을 틀렸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이번 사건 자체에 대해서 재판부가 생각하는 것은 기존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달리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가중되는 그러한 선고가 선고된 것처럼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뭐 통일교, 종교 헌법이 부정하고 있는 정교 유착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냥 정치인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그런 자격으로 그런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다고 한데 그 혐의가 더욱더 엄중하다고 하겠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경우에도 8억이라는 금액이 특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 사건과 이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관리가 될 것이고요. 네. 이번 사건에서 특검이 충분히 이 혐의를 입증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8억 원의 그런 부당이득금도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양형의 부분은 달리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무상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조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서 현역 국회의원을 부당하게 공천한 그런 여지도 있는 부분도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일반적인 양형 기준에 따라서 판단할 부분인가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검찰의 구형량에 부합할 정도의 그런 선고가 날 가능성이 더욱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그냥 일반적인 다른 여타, 같은 혐의의 다른 사건이랑 보면 안 된다. 한덕수 전 총리도 사안이 그만큼 중대했기 때문에 8년이나 얹어서 더 많이 나왔던 거 아니겠느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죄 얘기는 사실 무죄 전망은 거의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일보 8면 같이 볼까요? 중앙 8면 요거 그래픽 말고 기사 보겠습니다. 기사. 김건희 오늘 첫 선고 실형된 전 대통령 부부 첫 동반 유죄다. 대통령 부부가 전직이더라도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이 유죄를 받는 건 이건 처음이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사실 이게 윤경호 위원님.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음 달 19일이죠. 그리고 오늘 김건희 여사가 나오는데 일단 그냥 약간 당연한 듯이 만약에 나오면 둘 다 유죄야라고 뽑긴 뽑았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형을 받은 걸로 의미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약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내란을 일으킨 거에 대한 단죄, 그에 대한 처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려진 5년이라는 거는 그 과정 중에 벌어졌던 체포방해에 대해서 그게 현직 대통령으로서 법을 위반한 거다라고 해서 5년형의 실형이 내려졌잖아요.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오늘 첫 선고도 김건희 씨가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세상에 이런 일까지 다 했으라고 혀를 끌끌 차게 만드는 여러 혐의들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특검에서는 16가지를 수사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 단 3가지만 지금 기소를 했고 그 3가지에 대한 오늘 선고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조차도 실형이 떨어진다면 네. 저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아니 김건희 그렇게 요란하더니 겨우 이 3가지 가지고 지금 뭐 벌 주려고 하는 거야? 이거는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인사 개입과 공천 개입 또는 뭐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노선 변경에 따른 뭐 이익을 취득하려고 했던 것들 등등등등도 앞으로 남아 있다는 건데 오늘 이 기소된 이걸로 만약에 실형이 내려진다면 그런다면 정말 우리 역사에 부끄러워해야 되는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저렇게
유죄를 받는 거다. 그런 의미로 봐야죠. 네. 지금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김건희 여사 뭐 요란하더니 뭐 요거 3개만 갖고 지금 이 선고받는 거야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선고나는 거 말고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게 상당히 있습니다. 아까 그 그래픽 다시 한번 볼까요? 팔면 그래픽. 네. 지금 볼까요? 지금 오늘 선고가 나는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그리고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금품수, 뭐 샤넬백, 뭐 목걸이 이런 부분인 거죠. 이게 오늘 선고 부분인 거고요. 요거 말고 이런 게 또 계속 진행 중입니다. 통일교 국민님 집단 입당, 그리고 통일교 목세 비례대표진 약속한 혐의 관련해서 이건 공판 준비 기일이에요. 이제 앞으로 갈 길이 좀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기일이 아예 미정인 것도 있다. 이른바 매관 매직이라고 얘기가 됐었던 그런 부분들은 기일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국수본에서 계속 수사를 더 하고 있는 것도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시작이고 사실 앞으로 더 앞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건데 근데 제가 빅데이라고 말씀드렸죠.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오늘 선고가 있으니까 빅데이야? 그게 아니라 김 여사 말고 권성동 의원도 오늘 1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래픽? 네. 김건희, 권성동, 윤영호 본부장까지 다 오늘 1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어요. 김 여사는 2시 10분, 권성동 의원은 오후 4시, 윤영호 본부장은 오후 3시. 오늘 다 줄줄이 1심 선고가 나온다라는 건데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구형이 몇 년이 나왔느냐? 징역 4년이 나왔습니다. 징역 4년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대체 오늘 얼만큼의 선고가 내려질 것이냐? 일단 본인은 무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관련해서 무죄가 나올 것이냐? 유죄가 나오면 몇 년이 나올 것이냐? 가운데 오늘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동아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윤영호, 권성동 만나서 행사에 윤석열 당시 뭐 후보 오면 10만 달러 드릴게요. 10만 달러. 지금은 더 비싸겠습니다만 그 당시로 따져도 1억 한 2천은 됐었다라는 거죠. 행사에 윤석열 당시 후보가 오면 돈 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행사에 실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왔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펜스전 미국 대통령 오셨는데 어떤 대화 하셨는지.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한 우리 안보와 또 이런 한미 협력에 관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뭐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또 펜스 부통령의 그 부친이 6.25 참전 용사고 총동 훈장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좀 하다 보니까 네. 당시 오면 10만 달러 드립니다라고 말했었던 통일교의 행사가 바로 저 행사인 거죠. 이거 보면 근데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펜스 부통령을 만났다라는 건데 그럼 김철현 위원님 그럼 갔으면 돈 받은 거야? 라는 생각이 돈을 받았다는 게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보도가 좀 오늘 나왔다는 건 오늘 선고에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살짝 오늘 들고요. 아마 바로 반영은 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네. 통일교에서 있던 정치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컨택 포인트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었기 때문에 그 말에 어느 정도는 신뢰성이라든가 조금 무게감이 있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다만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느끼는 게 윤석열 대선 후보는 사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였으면 아마 미국의 펜스 전 부통령을 만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미국 정부로부터도 상당히 인정감을 받는 그런 차원에서는 대선 전략 차원에서는 충분히 만날 수도 있다고는 보이거든요. 아마 권성동 의원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마 펜스 부통령하고 아마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만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아마 대선 어떤 선거 운동 차원에서 활용을 했을 텐데 그 부분에 지금 윤영호 본부장은 그 부분을 통일교의 어떤 여러 가지 종교 뭐 새로 확산한다든가 또는 정치권의 여러 가지 어떤 네. 영향을 만들려는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윤영호 본부장이 아마 권성동 의원에게 반드시 윤석열 후보가 오면 10만 달러 제공한다고 하고 그 부분에 아마 권성동 의원이 정확하게 알아들었다면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충분히 아마 금품을 수수했을 만한 그런 개연성은 또 있는 거 아니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아마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다. 다만 저는 지금 권성동 의원이 계속적으로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특히 그리고 이것들이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은 결국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의 관계 속에서 어떤 녹취를 하다가 윤영호 본부장에서 나온 별건 수사로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권성동 의원은 충분히 이 부분이 좀 잘못됐다. 이건 별건 수사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오늘 재판부에서 어떤 판정을 내릴지 좀 지켜볼 사안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권 의원에 대한 선고가 몇 년이 나올지는 알 수 없죠. 다만 관련해서 오늘 선고 나오는 날 또 이런 의혹이 또 나왔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 의혹이 오늘 재판과 무관하게 추가 수사로 또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알게 모르게 이게 이미 상당히 진전이 돼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냐 여부도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